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문학채널 초대석 윤숙희입니다. 오늘은 2월 12일, 오늘 초대석에는 시인이자 한국문인협회 공주지부 박용주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시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2020년 경자년 새해에 저희 문학초대석 두 번째 게스트로 출연해 주셔서 더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지금 밖에 비가,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 오늘 제가 온 이곳은 공주에 있는 해밝은 작은 도서관이에요. 이름처럼 굉장히 아름다운 도서관인데 이 도서관에서 지금 관장님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떻게 해서 이 도서관을 운영하게 되셨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아주 뭐 특별한 동기라기보다는 자연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시골에서 크면서 도서관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늘 아쉬움이 있었고요. 또 나이가 들어서는 교사를 하면서 또 시골 아이들이 도서관이 없다는 것 또한 제겐 어떤 숙제처럼 여겨졌고, 그러다가 이제 홍동면에서 제가 홍동중학교 교장을 하게 됐는데 그때 마을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아주 참 그 작은 도서관이 아이들에게 행복한 공간인 것을 보고 제가 고향에 가면 저도 개인적으로 도서관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좀 무리하게 이렇게 욕심을 내서 신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곳이 시인님 고향이시기도 한가 그렇습니다. 보죠? 네. 네. 여기가 보니까 문화재도 되게 많이 되는, 발굴이 많이 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도서관 짓기까지 굉장히 어려움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 문화재 구역이다 보니 국가의 발굴 작업도 진행했어야 되고요. 또 뭐 작은 공간에다 지면서 매입을 하는 거라든지 비용 문제라든지 모든 게 준비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그냥 제 성격상 그냥 일을 내고 보자. 네. 그렇게 추진해서 어떻게 꾸며졌습니다. 아, 네. 그랬군요. 일단
시인님과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시인님 프로필 먼저 소개해드리고 도서관 이야기는 잠시 뒤에 다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용주 시인님은 1961년 충남 공주 출생, 공주사대 불어교육과,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 대학원 문학석사, 공주대 교육학과 교육학 박사, 대학 불문과 문학 강의를 하셨고요. 충남교육청 장학사, 홍동중학교 교장, 한국문협 공주지부 회장, 충남교육정책연구소 소장, 현재 해맑은 작은도서관 관장이시고요. 2003년 격월건지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등단하셨습니다. 2000년 교육시집 별들은 모두 떠났다. 에세이 2005년 달리기는 운동이 아닙니다. 번역서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정신분석 에세이를 내셨고요. 우리 노래 프랑스어 번안집 등 그의 다수의 작품들이 있으십니다. 시인님 양력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시에서부터 에세이 그리고 번역서까지 다양한 장르를 쓰고 계신데 글은 언제부터 쓰시게 되셨는지요? 뭐 특별한 제가 그 능력이라기보다는 중학교 때 시는 제가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되지 않은 거지만 중학교 때 시를 쓰는 그 습작을 좀 개인적으로 했고요. 고등학교 때 또 문학을 하는 선생님, 조동길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문학 세계에 제가 빠졌고 굉장히 그 문학하는 사람의 자세와 그런 마음에 굉장히 제가 심취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은 불문과를 가서 불문학을 하게 됐고 그 불문학을 하면서 프랑스 문학 세계하고 우리나라 시와 이렇게 견주어 보면서 우리 시를 좀 쓰면 좋겠다라고 마음 먹기 시작한 게 실제로는 뭐 20살 넘어서 그래서 뭐 본격적으로 한 거는 교사 시절이었던 2000년대 그때 시를 쓰기 시작했던 겁니다. 다른 분들과 다르게 좀 늦게 등단하셨네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 수촌리가 고향이라고 하셨는데 고향 이야기 좀 한번 들려주세요. 시골 이야기는 뭐 되게 비슷한 정서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어릴 때 가난했지만 칠남매 속에서 정말 따뜻한 삶을 살았던 것 같고 부모님께서 힘들게 아이들 키우는 속에서 우리는 고생했지만 늘 그 시골의 그 흙과 또 산과 냇가와 함께 살았고요. 또 달밤에는 정말 그 휘영청 뜬 달빛을 보면서 동네 아이들끼리 놀고 하던 그런 매우 시골적인 시골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뭐 결국 고등학교 이제 읍내로 이렇게 다니면서 뭐 도시를 구경했고 또 뭐 대학원 공부하면서 또 서울 구경도 좀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다시 고향에 온 겁니다. 어렸을 적에 시골에서 접했던 그 순수했던 그 감정들이 나중에 이제 글 쓰시는데도 많이 도움이 되셨을 물론입니다. 사실은 뭐 그 경험의 영역을 떠날 수 없듯이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묵은 김치로부터 시를 쓰고 또 정말 시골 냄새 나는 시를 피할 수도 없었고 또 피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사실은 갈등이 좀 있었죠. 프랑스 문학의 실존 문학이라든지 행동주의 작가 이런 공부를 좀 하면서 좀 시를 좀 조금 더 좀 이렇게 글로벌하게 써봐야 하는 욕심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사실은 촌놈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시인님께서 내신 시집 중에 별들은 모두 떠났다라는 시집이 있으세요. 네네. 이 시집은 어떤 시집인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이 시집은 제가 그 학교 교사로 있을 때 아이들 이야기를 담은 거거든요. 근데 참 그때는 제가 생각해도 조금 순수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서라도 좀 그 사랑을 좀 주고자 했던 그런 마음을 생각을 하고 또 시를 쓰고 이랬거든요.
근데 굉장히 마음이 그때는 흡족했고 지나고 나서도 선생 냄새 나는 이 시집을 저는 가장 사랑을 합니다. 네. 네. 그러셨구나.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또 우리나라 노래를 번역을 또 하셔가지고 프랑스 노래로 네, 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가 또 있었다고 들었는데. 아, 예. 제가 우리나라 노래 100곡을 프랑스어로 옮겨서 예. 정식 출판을 했었어요. 1999년도에. 1999년도에. 네네. 그래서 아이들하고 그 동아리를 만들어서 우리 노래 프랑스어로 보급하기 그런 동아리를 활동을 했었어요. 네네. 저는 이제 음악을 사실은 전공하거나 잘 모르는데 아무튼 그거 하면서 노래를 조금 같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프랑스인들이 조금 좋다고 반응을 저에게 줬던 곡 중에 하나는 대표적인 게 김종환의 사랑을 위하여 하고 네. 그 다음에 양희은의 아침 이슬 같은 걸 엄청 좋아했어요. 네. 아침 이슬이요? 네, 제가 아침 이슬 같은 거 조금 흉내 내볼까요? 예. 한번 그죠? 들려주세요. 너무 오래돼서 네네. 노래는 잘 안 나오는데 긴 밤지 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내 맘의 서름이 아라리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보낸다. Le soleil ardent brûle sur la tombe. La chaleur t'aurit en plein jour. C'est la vie du tolérant. Moi je mourrai maintenant sur le champ sauvage. En oubliant tout mon chagrin, moi je mourrai maintenant. 괜찮았나요? 너무 멋져요. 네, 오래전에 제가 네. 통기타로 하던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봄비 내리는 이날 이렇게 샹송을 들으니까 너무 멋지신 것 같습니다. 발표되신 작품들이 많으신데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더 애착이 가는 작품이 있으신가요? 첫 시집에서는 제가 이제 그 번지점프란 시가 좀 생각이 나거든요. 번지점프요? 네네, 그거는 제가 40대를 이제 성대결절로 많이 그 몸에 병이 나서 힘들어하고 또 아이들 가리키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 이렇게 할 때 네. 아이들하고 우연하게 놀이공원에 번지점프를 뛰게 됐는데 네. 그거 얼마나 무서운가요? 처음에 그거 떼내리기가. 그렇죠. 그런데 실제 이렇게 떼내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아. 그날 돌아와서 5분 만에 시를 썼는데 네네. 그 뒤 우연하게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쓴 시가 사람들이 또 좀 좋아해요. 네. 간단하게 제가 정확하게는 못 여도 이런 겁니다. 네네. 번지점프 박용주 내 나이 40에 번지점프를 뛰었다. 뛰어내리기 전에는 죽을 것 같아 무서웠는데 손을 놓으니 아무것도 아니었다. 손을 탁 놓으니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거였거든요. 네네네. 근데 아마 인생이 불안하고 힘들 때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떠나지 못하는 손을 놓지 못하는 용기를 못 내는 데 대한 사람들이 아마 공감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용기를 내면 인생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작품이 번지점프라는 작품. 짧지만 많은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아까 성대결절이 있으셔가지고 많이 네네네. 어려우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 또 어떤 걸로 좀 새로운 도전을 하셔가지고 이게 정말 이제 말을 못하는 게 여러 달 됐었는데 네. 결국은 뭐 선생님이란 직업을 떠났어야 됐죠. 말을 못하니까. 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뭐 어렵게 이렇게 해서
전문직에 교육 전문직에 갔고 이제 관공서에서 교육 행정을 한 10년 하게 됐네요. 네. 예, 아이들을 떠나고 싶지 않았는데 떠난 계기가 아. 그거였거든요. 네네. 그때 제일 이제 좀 슬펐던 거는 아버지가 그때 돌아가셨는데 네. 울면 안 된다. 고골하면 영구 실어증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고골 못했던 게 가장 그때 슬픔으로 좀 남아 있고요. 네. 아무튼 저는 뭐 성대결절만이 아니라 몇 차례의 다른 분도 그렇겠지만 몸에 병을 났을 때 네. 시를 썼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성대결절 이렇게 시를 썼고 또 가령 예를 들어서 한 번은 제가 뱀에 물려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아, 네. 그것도 참 위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제가 시를 쓴 게 뱀에 물렸네라는 시인데 네. 그런 거죠. 뭐 뱀이 나를 물고서 하는 소리를 들었다. 네. 가볍게 산을 오르지 마라. 그때 제가 맨발로 올라갔었거든요. 아, 이렇게 삶을 인생을 가볍게 살지 마라라고 뱀이 하는 말을 저는 병원에서 입원해서 듣고 이렇게 그 뒤로 좀 가볍게 살면 안 된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하나하나 그 삶과 직접 부딪히면서 얻는 그 시들이 시가 돼가지고 더 감동적이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시론을 얘기하지만 네. 제 경우는 자기 힐링을 통한 시, 그래서 네. 남에게도 힐링적인 느낌을 주는 것, 그것이 한 유형으로 생각을 좀 하거든요. 네. 예, 물론 이제 그 뒤에는 제가 세 번째 시집을 낼 때는 몽상적인 시로부터 좀 탈피하고 싶어서 네네. 좀 이제 실존적이고 조금 좀 리얼리즘으로 좀 현실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의 미션이 뭔가 가령 뭐 평화라는 것도 있고 또는 에코 그 생태 환경에 관한 것 지구 환경 이런 좀 조금 거시적인 네네. 쪽으로 좀 가고 싶고 좀 갔던 것 같습니다. 네. 시인님께서는 또 학교에서 제자들을 또 많이 배출하시기도 하셨는데 학교 생활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기억에 남는 제자들 이야기 좀 해주세요. 많죠. 네. 사실은 뭐 한 만여 명 졸업시킨 것 같은데 네. 별별 아이가 다 있었고 근데 이제 가장 기억나는 거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실은 제가 잘못해서 기억나는 게 제일 먼저 있어요. 네. 꾸지람을 하는데 손찌검을 조금 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 전에 네. 그러지 말았어야 되고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그 제자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프고 그때 제가 사과를 했지만 걔 가장 마음이 아픈 거고 보람이 있었던 거는 뭐 정말 공부 안 하고 네. 선생님들한테 매일같이 꾸지람을 듣던 아이한테 저는 자주 이제 편지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생일날 특히 네네. 작은 책 한 권하고 편지를 써주는 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제가 너는 머리에만 관심을 이렇게 갖고 있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네가 미용학 박사가 돼야 될 10가지 이유 이렇게 써줬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15년 뒤에 전화가 왔는데 네네. 정말 미용학 박사를 따고 대학 교수가 돼서 저에게 연락이 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한 말이 네. 교육이 이렇게 컸구나. 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중학교 시골 중학교 제가 교장을 할 때 네네. 아무개 아이가 있었는데 중학생이 있었는데 아마 선생님들께서 지도하시기에 조금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공부를 썩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만나다 보니까 네. 문학적 감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이 친구하고 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네. 좀 쓰도록 했는데 네. 갑자기 제가 놀란 거예요. 어떤 한 시를 써왔는데 마음의 시, 그 마음의 사전. 마음의 사전. 어른들은 말한다. 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사전을 찾아보라고. 그런데 나는 궁금한 게 있다. 내가 알 수 없는 게 있어. 그건 바로 너의 마음이야. 아무리 사전을 찾아도 알 수 네. 없는 게 있어. 이렇게 썼던 거예요.
제가 이 친구는 시인이다라고 네. 작정을 하고 같이 공부를 했는데 1년 지나서 그 시집 출간이 가능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마을 분들을 모시고 그 아동 시인 출판 기념회를 했는데 네. 여기 보여드렸던 작은 시집이 있었어요. 예, 예, 예. 근데 너무 감동이 좀 있었고요. 동네 분들도 아주 칭찬이 많았고, 그래서 제가 한 아이가 여러 가지를 못한다고 탓할 게 아니고 정말 좋아하는 것을 잘 발견하면 그렇죠. 정말 성공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도울 수 있구나, 그런 뭉클한 기억이 있습니다. 네. 지금도 가끔 만납니다. 네. 선생님의 그 세심한 배려 하나하나가 학생들에게 더 그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더 열심히 선생님이 이렇게 지도해 주신 쪽으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더 열심히 해서 잘 자라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선생님이세요. 시인님께서 생각하실 때 어떤 게 좋은 시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 좋아하는 시가 저는 이제 그 원래 대학 불문과를 다니면서 네. 보들레르 상징주의 보들레르 시에 취해 있었어요. 정말 현실을 이야기하지 않으면서도 네네. 몽상의 세계를 이와 같이 다양하고 찬란하게 표현할 수 있는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제 삶이 여러 가지가 중첩되면서 갈등이 오더라고요. 몽상적인 시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좀 패턴이 좀 바뀌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삶 속에 그 매우 그 주변의 삶을 보게 되고, 또 우리들이 서로 고통스러워하는 게 뭔가 보편적인, 그래서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평화라든지 공존이라든지 생태 환경이라든지 또 아이들에 관한 돌봄이라든지 네네. 이제 그러한 실제적 문제로 좀 접근해가고 있더라고요, 제 자신이. 네. 제가 뭐 좋아하는 시도 역시 네네. 물론 지금도 좋아하는 나태주 시인의 그런 아름다운 서정시 좋아합니다만 네. 정말 이렇게 자극을 저한테 줬던 시는 우리 한국에는 이제 노동자의 삶을 노래한 박노해 시인. 박노해 시인. 네네, 가장 제가 좋아했고 또 존경했던 분은 이제 함석헌 선생의 그 시집이 있어요. 네네. 축기. 그분의 아주 강렬한 현실의식과 그리고 몽상적이 아닌 좀 치열한 삶을 생각하는 네. 이제 그런 시는 지금까지도 제가 가장 물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신동엽 선생의 그 껍데기는 가라를 대표로 네네. 그런 시는 제게 늘 반복해서 봐도 언제든지 자극이 되고 그런 시 쓰고 싶죠. 근데 네. 제 삶은 그렇지 못하니까 거기까지는 흉내를 못 내죠. 예. 네. 좀 전에 이야기했었는데요. 도서관, 네네. 예, 여기 해맑은 작은 도서관 이름도 아주 예쁘고 여기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 예쁘고 책들이 가지런하게 잘 정리정돈되어 있는데요. 이 책은 한 몇 권이나 전시되어 있나요? 지금 한 4,500권 정도 네. 있고요. 목표는 10,000권 정도 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네.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 형태는 제가 생각할 때는 10,000권 정도. 그래서 시스템을 갖추지 않아도 네. 그냥 손으로 빼보고 또는 또 때에 따라 가지고 가고 싶은 책을 가져가기도 하고 네. 이런 정도는 한 10,000권 정도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관장님께서 여기 작은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싶으신지. 예. 지금은 이제 과도기인데요. 네네. 우선은 현재는 이제 저녁 시간하고 주말 제가 이렇게 있고요. 네. 지금 계획으로 이제 협력 봉사자분들 한 6, 7분하고 해서 이제 평일 정상 운영을 좀 하는 게 목표고요. 네. 제일 제가 지금 이제 재밌게 시작한 거는 이제 마을 분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까 생각하다가 일단은 제가 시네마 인문학을 시작을 좀 했어요. 시네마 인문학이요? 네. 그래서 고급 장비는 아니더라도 네네. 갖춰놨고요. 이번 22일 날 토요일 날도 마을 분들 모시고
그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오스카상 받은 네. 세계적인 그 기생충. 기생충. 네네네. 네. 예,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영화를 함께 마을 분들하고 네. 보려고 일단 이제 그것도 유료로 이렇게 네. 좀 제가 DVD 구입을 좀 해놨습니다. 네. 시네마 인문학 하나 하고 네네. 두 번째는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와서 1박 2일을 자고 네. 책을 보고 또 이 자연을 느끼고 또 음악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1박 2일 스테이를 네. 북스테이를 좀 올해 좀 제가 하는 게 북스테이요? 네, 계획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역시 이제 작가들 네. 창작을 하는 작가들 모임은 이미 이제 6개월 전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분들이 같이 모여서 작품을 가져와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네. 또 이제 작품을 내고 하는 그 창작 모임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뭐 어떤 분이 어떤 것을 한다고 할 때 아동을 위한 것 또는 네. 마을을 위한 것, 교육을 위한 거라면 공간 제공을 늘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정말 이렇게 소통의 공간으로서 되게 행복한 시간을 좀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네. 그리고 지금 관장님께서는 이 작은 도서관의 관장님이시기도 하지만 지금 한국문인협회 공주지부 회장님을 또 맡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한국문인협회 공주지부에 대한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네네. 한국문인협회 공주지부는 네. 이제 31년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31년이요? 네네. 우리 뭐 공주의 그 위대한 분들뿐만 아니라 평범하지만 매우 깊은 문학인들이 참 많이 배출된 데입니다. 네네. 그래서 정말 면면이 내려온 문학단체이고요. 올해도 뜨는 작가가 또 나타났죠. 네. 금강이라는 10권의 대하 소설로 네네. 정말 그 위대한 책을 낸 김홍정 작가가 김홍정 작가. 있습니다. 네. 지금 아주 뭐 굉장한 그 세간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네네. 또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좋아하는 나태주 시인이 나태주 시인님 또 계시고 네. 또 학문적으로나 또 문학의 깊이가 있는 조재훈 그 시인 조재훈 교수님이 또 계세요. 원로. 조재훈 시인님이요? 네네네. 네. 이런 분들 해서 저 소설의 조동길 소설가라든지 네. 많은 분들이 실제 있는데 그 공주 문인협회의 모임을 작품지들이 활동도 하지만 또 공주의 문화활동 문화활동. 네. 적극 참여해서 네. 공주의 역사 문화도시의 한 역할을 하는데 역할을 좀 하는데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회원분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한 100분, 80분 정도가 총 회원입니다. 네. 네. 뭐 정기적으로 뭐 하시는 행사가 있으신가요?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 공주문학이라고 하는 문학지를 잘 내는 것이 1차. 공주문학. 네네. 네. 공주문학. 공주문학지를 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에 관해서 공주시 문화를 위한 시화전 시행사를 많이 이렇게 시화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또 시민들과 함께하는 문학기행을 하고 있고요. 문학.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공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문학상이 네. 웅진문학상이 있습니다. 웅진문학상이요? 네네. 이제 벌써 한 20회가 다 돼가는데 네. 그 걸출한 그 전국 단위에 네. 문인들을 배출하고 그분들을 선발하는 네. 웅진문학상을 운영을 좀 또 하고 있고요. 웅진문학상. 또 뭐 공주문학 그 문인협회의 자매격인 네네. 풀꽃문학회가 있어요. 네. 나태주 선생님의 모티브가 됐는데 네네. 풀꽃문학회도 자매단체처럼 아주 재밌고도 굉장히 지금 이제 제 4집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문학 활동을 연계하고요. 뭐 그 밖에 여기 선생님께서도 신앙송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신앙송 하시는 분도 회원 중에 많으시고 네. 아무튼 뭐 문학 자체도 있지만 지역사회 문화 교육 이런 것에 언제든지 이렇게 같이
활동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주가 교육의 도시답게 문학 활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네요. 예. 저기 시인님께서 이제 앞으로 뭐 하고 싶으신 계획이나 소망 같은 게 혹시 있으세요? 뭐 맨 먼저는 지금 이 작은 도서관을 네네. 정말 잘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도시에서 있는 공공도서관, 거대한 공공도서관하고는 전혀 다른 네. 정서적으로 편안하고 네. 그리고 시골 아이들이 언제든지 내 집처럼 와서 책 읽고 놀고 음악도 하고 사색하고 꿈을 꾸는 정말 아름다운 공간으로 계속 만들어 네. 갈 것이고요. 특별히 소멸되어가는 지금 시골 마을에서 이 작은 도서관이 모체가 돼서 여기가 주민의 의사 토론의 그 플랫폼이 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모여서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삶을 이야기하고 교육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도시에 가지 않아도 네.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정말 저는 같이 느끼는 네네. 운동을 좀 이 도서관에서 해보고 싶습니다. 네. 물론 지금 뭐 거리의 문제가 거의 없는 시대가 되나서 유명한 문인들이나 글 쓰는 분들도 여기를 찾고 있고요. 네. 아무튼 여기는 가정 같은 도서관 네. 그리고 학교 같은 학교 밖 학교 네네. 이런 그 공간을 지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사실은 제가 제 작품을 쓰는 가장 네. 아주 행복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시인님 귀한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해맑은 작은 도서관에 많은 분들이 좀 한 번씩 오셔가지고 제가 처음 왔는데 너무 건물도 예쁘지만 여기 관장님의 그 세심한 배려와 따뜻한 마음이 충분히 느껴지는 공간이어서 여기 오시면 사랑을 하나름 안고 가는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 여기 공주 수촌리에 있는 해맑은 작은 도서관에 한번 꼭 들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문인협회 공주지부 박용주 회장님을 모시고 귀한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문학채널 윤숙희였습니다.